오늘 기쁜 날입니다. 졸업생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이 기울이신 남다른 노력과 성취에 축하 또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가족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그간 평생 교육이라는 미래 비전을 품고 경희와 함께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경희와 함께한 소중한 경험과 추억 그리고 미래 희망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새 시대의 진입을 예고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풍요롭고 편익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꿈의 기술로만 일컬어지던 첨단 과학기술이 새 시대의 새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의 이면엔 또 다른 삶의 국면이 있습니다. 문명 진정과 함께 진행되는 또 악화되는 기후변화, 양극화와 사회 갈등, 지구촌 도처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테러와 폭력. 지금 이 순간에도 문명의 어두운 그림자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동력이 유례없이 팽창하던 19세기 말에 작가 뭉크는 인간 실존의 고민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핏빛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 그 하늘 아래 공포에 휩싸인 현대인. 뭉크의 대표작 절규는 산업 문명의 낯섦과 두려움, 주어진 현실과 내 현실의 괴리와 함께 인간 실존의 고통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절규가 완성된 지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인류는 그간 많은 성취와 풍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이면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불안과 소외, 실존적 고뇌가 거듭됩니다. 중동 여러 곳에서 특히 알레포에서 들려오는 포성과 청성, 해수면 상승으로 신음하는 세계 도처의 해안 도시, 잿빛 하늘과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도시, 또 지난 4년 전인가요? 일대 99로 상징되던 양극화의 고통과 버려진 난민들의 행렬.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지구의 실상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지구 의제로부터 과연 자유로운 것일까? 우리는 어린 세대에게 하늘은 푸른색이다 라고 말을 꺼내기가 어색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조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로 인한 가뭄과 물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산수단의 자동화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소득 불균형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사회를 이끄는 리더십, 특히 정치 리더십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변화를 깊이 인식하면서 상황 대처를 위한 우리의 진정성을 모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광화문 광장과 전국 곳곳에서 시민의 함성이 4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해야 할 오늘의 현실은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혼탁한 모습입니다. 부패 척결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드세게 일고 있습니다. 공정사회를 이루고 양극화를 치유하라는 민심도 거대한 물결을 이룹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그 가능성의 탐색을 위해서 최근 우리 캠퍼스를 경의를 내방한 두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에 과학 철학계의 원로인 어빈 라슬로 박사께서 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구 우주선 탑승자가 큰 주제였고요. 부제는 삶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철학을 위해라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 사회는 초연결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것이 강연의 큰 전제였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과 미래의 세계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인간과 우주, 인간과 세계, 그리고 인간과 사회의 통합적 사유를 고양할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 문명사적 위기를 대처해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 속에 우리의 고민과 번뇌가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와 편익의 대가로 지구 환경이 날로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극화로 사회 갈등이 심화될 때 미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잘 압니다. 국제사회는 이 점에 관한 시민의식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공익을 중시해온 지구촌 언론 매체도 근래 들어서 이 주제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와 달리 오늘의 현실은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듭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후변화 문제를 선도해온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한 후보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화석 연료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국제사회가 지난 반세기여 공들여 이뤄낸 파리 협약, 기후변화의 결정적인 화석 연료의 사용 절감에 배치되는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기후변화가 또 다른 기로에 섰습니다. 지난 연말 다보스 포럼에서는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이 가장 위협적인 지구의 현안임을 새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부의 편중은 국제사회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일까? 왜 고양된 의식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처럼 사회와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괴리를 보이는 것일까요? 답의 실마리는 단기 이익에 편중된 현실 정치의
있다고 봅니다. 시대 흐름에 세심하고 체계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현실 정치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경희는 2년 전에 작고하신 바츠랍 하벨 전 대통령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반체제 극작가로, 시민운동가로, 그리고 벨벳 민주혁명의 주역으로 활동하던 하벨 전 대통령은 한평생 전체주의의 억압에 항거했습니다. 초월의 정치, 또 도덕의 정치를 실천했습니다. 하벨이 말하는 초월의 정치는 우리의 일상과 또 현실과 동떨어진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니면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무엇, 타자와 공동체, 자연과 우주 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세계에 눈을 돌려서 삶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도덕이고 또 정치의 본질이라는 철학을 한평생 견지했습니다. 하벨이 가슴에 품고 실천에 옮긴 정치의 모습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명사적 재앙, 사회 갈등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대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실 세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월과 포용의 윤리보다는 이익과 실리, 그런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정치가 아닌가 합니다. 정치인 하벨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정치는 공동체를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행복에 공헌하려는 열망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일 수 있습니다. 가능의 투기와 모의, 조작과 흥정, 뒷거래가 포함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또한 불가능의 예술일 수 있습니다. 자신과 세계를 향상시키는 예술입니다. 하벨이 말하는 불가능의 예술, 그 정치를 현실로 전환해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앞의 권력의지에 몰두하는 현실 정치에 저항하는 사회의식, 지구의식을 더 한층 고양해야 합니다. 이 시대 현실 정치, 성장 문명에 수반된 탐욕의 정치 경제, 성공을 위한 성공 신화를 넘어서 인간의 지속 가능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사회의식의 반영입니다. 의식은 우리 마음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정치도 달라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경희가 교시로 삼고 있는 문화세계의 창조는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탄생했습니다. 좌우의 극단적 대립이 많은 이들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갈 때 문화가 정치고 정치가 문화라는 인식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인식의 한가운데 우리의 양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회와 세계의 무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 양심의 요체입니다. 그런 문화적 토양 위에서 경희는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전통을 세워왔습니다.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과 생활의 자유를 함께 나누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양심의 선언과 함께 이 땅 위에 차이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 역사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게 됩니다. 경의의 정신이 여러분의 더 큰 미래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